기계화되는 거 사회에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안전이라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더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 통과돼서 학교 근처 30km 이하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30km 이하로 갈까요? 잘 안 가죠. 만약에 자율주행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컴퓨터 조작하면? 그 프로그램을 숫자를 30으로 딱 바꿔주고 엔터를 치잖아요. 전국의 모든 차는 스쿨존에서 30으로 갑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사라져요. 그렇죠. 자율주행이 되면.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 수준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게 양날의 검 같은 게요. 네. 그러니까 이 안전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정말 무력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때문에 일자리를 막 뺏기게 되는 사람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일자리 다 뺏긴다, 우리 뭐 갈 데 없다 해도 어디서 교통사고 한 번만 나면은 그걸 가지고 아 이거 아무래도 운전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당신이 하면 위험하다, 당신이 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히 발언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전하다는 주장 자체가 되게 역으로 위험한 주장 같이 들려요. 근데 그게 만약에 생명과 관련된 쪽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AI가 이제 영상 판독을 하는데 일반 영상의학과 의사보다 한 10% 더 잘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도 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설명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다고 치죠. 그랬을 때 이 차이가 좀 적을 때는요, 그냥 AI는 참고만 하고 저거를 갖다가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 이상 차이가 나요. AI가 판독을 하면 암 환자를 더 일찍 찾아서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어. 제가 네. 암 환자 가족이고 네. 학부모면은 당연히 사람 의사한테 보내지 않죠. 이게 단순하게 해당 직종을 디펜스하기 위한 논리로 쓸 때 하고, 사회 전체의 도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 두 개의 철학이 사실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약간 좀 정지훈 교수님이 중립적이고 약간 우호적이고 약간 비판적인 느낌이 약간 들어요. 여기 묘한 기류가 좀. 밸런스가 맞아서 좋네요. 예. 이몽진이 소설만 안 썼어도 개인적인 감정을 넣으면 그 설득력이 떨어져요.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 이래요. 이몽진이 예능 진행해봐요. 좀 짚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 기술의 발전을 비참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책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이어서 그런 흐름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 사람은 하지 않고 있는데, 단지 기술이 발전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유토피아가 열린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이 책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뭐 높게 평가하고 있는 파트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종류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헤쳐가지고 그 문제점을 이야기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헨리 포드가 주창을 했었던 소비자 중심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소비자 중심 자본주의가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기업의 효율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효율이 증가하면 생산성도 증가를 하고, 생산성 증가를 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노동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더 많이 사면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유토피아 같은 그림을 사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누려온 거죠. 그랬는데 이 효율성의 잣대가 노동은 필요 없이 그냥 알아 성장할 수 있다. 이걸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 한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매출 규모가 3배, 4배 됐거든요. 그런데 고용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뭐 고용 안 시켜도 돈 더 벌 수 있고 생산성 올라가니까 효율 엄청 좋아. 기술 발전이 그래요.
발전시키는 사람,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해가 와도 자기들은 대기업이고 큰 타격을 입지 않는데 거기에 자기 생계수단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은 잠깐만 휘청여도 그냥 하루하루가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기술이 처음 도입이 되면 어디가 타격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책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산층이라고 하고 있는 그룹들이 많은 경우에 재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해서 화물 운송으로 돈을 벌지만 이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들어와서 또 다른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뭔가 무인 자동차 설계 일자리, 뭐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인프라를 까는 일자리, 굉장히 고급 일자리들이고 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기로 재교육이 안 가지 된다. 못한다는 안 거죠. 가죠.